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이번 수업에서 사용하게 될 AI 툴들의 사용법과 가입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 사용하게 될 AI들은 미드저니와 챗 GPT랍니다. 우선 AI를 시작하기 전에 구글에 가입하셔서 아이디를 꼭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게 제일 편하세요. 다른 네이버나 기타 등등의 사이트로 통해서 들어갔을 경우 AI가 구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구글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구글 아이디 꼭 가입해 놓으세요. 먼저 챗 GPT 알아볼게요. GPT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입니다. 여러분들 한글로 이야기해도 아주 잘 알아듣고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AI이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자가 작성한 문자를 분석하고 이미지에 적합한 프롬프트, 명령어를 가공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미지를 직접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GPT는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번 클래스에서는 자수도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수도안 키워드 구성에 아주 유용한 AI 툴이랍니다. 먼저 GPT에 가입을 해볼까요? 가입 방법은 구글에서 GPT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계정을 생성해주고 버전을 선택해준 다음 대화를 시작하는 거랍니다. 구글 아이디 만드셨죠? 구글 사이트 들어가셔서 챗 GPT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한글로 챗 GPT 하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검색을 하시고 나면 굉장히 유사한 다른 사이트들이 많이 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잘못 들어가지 마시고 꼭 요 마크를 확인하시고 오픈 AI라고 하는 주소도 확인을 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챗 GPT 처음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무료로 회원 가입을 클릭하셔도 되지만 그냥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요런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문구가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에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구글로 계속하기라는 단락을 클릭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쉽게 가입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이 뜨는데요. 저는 구글 계정이 2개라서 2개가 뜨는 거고 하나 여러분들 이름으로 뜨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설정된 이름, 뭐 이메일 주소 이렇게 뜨시는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GPT는 요금제가 3가지로 현재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20짜리 버전을 쓰고 있고 추천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무료 플랜을 사용을 해보시고 조금 답답하다 싶으시면 유료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무료와 유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내용을 도출해주는 부분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어서 사실 자수 또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유료 플랜을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네, 구글 사이트에서 챗 GPT 검색하시고 GPT 사이트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놔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한글 버전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한글이 이상하게 떠 있을 때도 있으세요?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면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한국어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한국어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집니다. 혹시 영문으로 나오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번역
버튼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활용하시면 되세요. GPT 화면의 기능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보이는 이 커서가 깜빡이는 이 부분에 명령어를 넣는 거고요. 이 커서 밑에 우측에 마이크 모양 보이시죠?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육성으로 대화하듯이 말을 넣으시면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마이크 모양은 대화하는 버튼이 아니세요. 내가 말하는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텍스트 변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고 그럴 때 음성으로 넣으면은 문자로 가잖아요. 그런 기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세로로 슬러시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말하시면 GPT AI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같이 대화형으로 명령어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에 세로 슬러시가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을 하시고 GPT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봤을 때 이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말을 하고 GPT가 답을 해주는데 답이 조금 길게 나오는 것 같아서 나는 여기까지는 내용 들으면 뒤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싶어서 음성을 중간에 끄시게 되면 GPT가 나한테 이야기해준 내용이 텍스트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 대화를 이어가신 경우에는 GPT도 GPT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꼭 기다려 주셨다가 끄셔야 여러분들이 대화한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왼쪽 바를 가시면 새 채팅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채팅창을 열 수 있어지는 거고요. 채팅 검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채팅을 검색을 하시는 거고, 라이브러리 기능은 GPT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들이 라이브러리에 하나로 모아져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미지들이 한데 모아져서 갤러리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라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AI입니다. 한번 연습 삼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모 모양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GPT 되어 있는 아이는 GPT스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랜덤으로 대화 지시 이런 프롬프트를 하기보다는 나는 조금 더 전문화된 집중도 있는 결과물을 원하시면 이 GPTs 중에 원하시는 글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글쓰기 부분에서 클릭을 하셔서 대화를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주제에 집중하는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GPT스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생성하는 데는 그냥 대화창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로고 옆에 네모난 뭔가 의미심장한 마크가 하나 보이죠? 사이드바 닫기라고 뜨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 이쪽 창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나 대화하는데 왜 여기에 메뉴가 아무것도 없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다시 클릭을 해주면 여러분들 대화했던 내용들이 쭉 나타날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아이디는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대화를 계속 나누시면 왼쪽 메뉴바에 대화했던 창들이 쭉 나열이 되실 거예요. 로고 클릭하시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플러스 이용하기 요거는 유료 플러스 요금제 사용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임시 채팅 기능도 사실 그다지 뭐 별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임시로 채팅하는 거거든요. 기록에 남지 않고. 근데 얘도 거의 클릭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메인 화면에 프롬프트를 넣는 이 텍스트 바 밑에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요거는 사진이나 파일을 추가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 파일을 추가하기 누르셔서 첨부 사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구는 심층 리서치, 이미지 그리기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것도 저는 굳이 얘를 선택해서 하진 않고 있어요. 심층 리서치 기능 경우에만 조금 더 뭔가 보고서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요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심층 리서치를 실행하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자수도안에는 그다지 사용할 일이 없어서 이 도구 창을 클릭해서 어떤 작업을 할 일은 사실 많지 않답니다. 네, 여기까지 GPT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입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엔 미드저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전문 이미지 AI 생성 툴입니다. 디스코드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디스코드는 그 게임 할 때 사용하던 그런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구글로 쉽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이미지 제작에 특화되어 있어서 아트웍,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AI입니다. 영문 프롬프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한글도 가능해졌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한글로 하면 전혀 이상한 거 그릴 때가 많으니까 꼭 영문 프롬프트, 영문 명령어를 이용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미드저니 가입 방법은 미드저니도 로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GPT처럼 유사한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구글 검색하셔서 미드저니를 찾으시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주소에 미드저니라는 주소를 꼭 확인하시고 접속하세요. 그리고 계정 생성을 한 다음 이미지를 생성하면 된답니다. 구글에 미드저니라고 한글로 검색하셔도 아주 검색이 잘 되세요. 미드저니 마크 확인하시고 주소 확인하신 다음 접속하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뭔가 화면 조정 같은, 저도 처음엔 이 부분 때문에 잘못 들어왔나 했었거든요. 약간 이런 화면 조정 같은 흔들리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맞게 잘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로그인 클릭하시고 구글로 계속하기, 구글 클릭하신 다음 계정 선택하시고 나면 이렇게 미드저니 메인 화면으로 들어와 준답니다. 미드저니는 모두 유료 플랜을 사용을 하셔야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세요. 다양한 무료 이미지 AI들도 많이 있지만 다양한 이미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미드저니가 월등히 이미지가 예뻤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무료 플랜보다는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이미지 만드는 걸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10 정도면 10,000원 정도 금액이니까 그래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연결제 하시면 $8로 이렇게 할인이 돼요. $10가 아니라 연결제라면 $8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작업할 게 많이 있으신 달에 한 달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시고 끊었다가 작업할 게 많이 생겼을 때 다시 또 한 달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유료라는 거에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이번 수업을 계기로 미드저니를 예쁘게 작업하는 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드저니 구글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첫 화면에 이런 안내, 팝업이 떠 있어서 많이 당황하셨죠? 이럴 때는 우측에 점 3개 번역을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미드저니 7 최신 버전 비디오가 사용이 되는 안내 문구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신 버전이 이렇고 이런 게 있고 이런 설명들을 약간 해준 거랍니다. 그래서 V7 사용 시작을 하시면 첫 화면이 되세요. 사실 미드저니는 최근에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8,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졌답니다.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는 동영상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리 이미지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미드저니 기능 설명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결제가 안 된 상태로 상단에 프롬프트 바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지금 가입하세요 라는 팝업 창이 뜬답니다. 조금 둘러보세요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사이트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세요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금제가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뜬답니다. 연간 청구를 할 건지 월별 청구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구독하기, 구독하다. 이게 한글 번역으로 뜬 거라서 아마 창마다 문구가 조금씩 다르게 뜰 수도 있으세요. 저는 $8짜리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결제 창이 뜹니다. 1년 구독을 할 때 $8고 아마 금액이 이렇게 $10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이메일,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카드,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나 이런 카드, 저는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알리페이나 아마존페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런 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카드 선택하시고 카드 정보, 카드 번호랑 주소, 보안 코드 넣으시고 이름 넣으시고 주소, 이때 영문으로 다 넣으셔야 돼요. 제가 번역기, 화면에서 이 번역기를 눌렀기 때문에 한글로 보인다고 여러분들 한글로 넣으시면은 잘 안 되세요. 영어로 네이버나 구글 가셔서 영어 주소 검색, 영어 변환, 주소 변환,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소를 변환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자 번호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클릭하지는 않았어요. 하고 구독하기 다 하시고 나서는 구독하기 누르시면 구독이 완료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집니다. 미드저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작권이 모두 사용자,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패키지 구성을 하거나 판매용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다른 AI 이미지 툴들은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가 많지만 미드저니는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세요. 이제 미드저니의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선 화면에 메인 화면 중앙 상단에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바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명령어를 넣으시면 돼요. 그 텍스트 바 우측에 물방울 달린 슬러시 3개짜리가 보이시죠? 요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어지세요. 사진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 이미지의 예술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장점은 이 기능들 모두 옆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고 가면은 물음표가 떠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라우를 하면 어떻게 나오고, 스탠다드를 하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해볼 수 있답니다. 다음, 버전. 버전은 뭐 여러 가지 옛날 버전들이 있는데, 사실 미드저니는 7이 가장 최신 버전이긴 한데, 7이 반드시 예쁜 이미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6.1이나 7, 둘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설정으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라이즈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측에 요 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정 값을 조절하시면 기상천외한 이미지로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미지가 GPT가 만들어주는 대로 만들지 않고 미드저니가 아주 굉장히 다양한 신기로운 그런 이미지 변형을 일으켜서 생각지도 못한 아트웍이 제공이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물음표를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정값 숫자를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또 글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 당황하지 마시고 물음표를 클릭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원하시는 이미지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가 모두 0인 상태로 됐을 때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프롬프트 값 그대로 변형 없이 제공을 해주는 거고 조금씩 변형하면 다른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생성되는 속도인데 터보를 하면 너무 크레딧이 빨리빨리 다르니까 그냥 패스트 정도? 요 가운데 거 뭐든 중간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바 왼쪽에는 이미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미지 클릭을 하시면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집니다. 요 화살표 클릭하셔서 밖에 있는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뭐 여기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는 제가 첨부했던 사진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진을 첨부해서 넣으시면 이 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진을 첨부했었는지.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첨부하셔도 되고 외부 사진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창들이 생겼죠.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이미지를 첫 번째 창에 넣으면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 생각이신 거면 여기 이미지 프롬프트 구간에 넣는데 첫 번째 거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관련된 이 프롬프트와 함께 참고할 사진을 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타일, 내가 이 스타일, 이 사진의 스타일을 유지해줘, 뭐 이런 게 필요할 때 사진을 같이 첨부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인물, 이 사진 속 인물을 그대로 참고해서 이 위에 작성한 프롬프트와 함께 만들어줘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작업, 이미지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에 메뉴바를 보시면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이 브러쉬가 있는 이 그림이 있는 요걸 클릭을 하시면 방금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미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지세요. 그리고 에딧 기능이 있는데 이 에딧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약간의 이미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퍼스널라이즈 기능, 미드저니에서는 이 퍼스널라이즈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뭐 이미지 월드컵처럼 사진을 클릭하셔 가지고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사진 플러스를 클릭하셔서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미지 월드컵처럼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2개씩 제공을 해 주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클릭,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클릭,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스킵,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스킵, 마음에 드는 거 클릭.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한 200장, 300장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 미드저니가 기억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2개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냐 이렇게 계속 클릭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선택한 창이 생깁니다. 보시면 여기는 480장을 골랐다고 돼 있고 여긴 40장, 여긴 213장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렇게 많은 사진들을 가지고 무드보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밑에 무드보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스크랩하는 거예요. 이때 창별로 막 여러 가지 이미지를 섞는 게 아니라 같은 무드의 사진들을 모아 놓는 거예요, 창마다. 그러니까 폴더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를 여기 플러스 이렇게 빈 칸 하나를 플러스 하셔서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모아 놓으셔도 되고 왜 밖에서 스크랩한 이미지를 모으셔도 되고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들끼리 모아서 무드보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 모아 놓은 부분을 이렇게 셀렉, 활성화를 시키고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요 무드보드 이 4번 제가 셀렉한 그 무드보드의 이미지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무슨 이게 조금 다른 거에는 없는 기능이라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여기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무드보드 샵 7번 이게 무드보드 4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게 그 얘기예요. 지금 프롬프트는 2개가 같은 겁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무드보드 7번을 켜고 실행을 하니까 7번의 이미지 스타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무드보드 4번을 켜고 프롬프트를 넣으니 4번의 이미지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미드저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미리 스크랩을 해놓으면 그 스타일로 특별하게 많은 테크닉을 넣지 않아도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게 무드보드 퍼스널라이즈 스타일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 이모티콘이 있는 요거는 지금까지 생성한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네, 요거는 챗 기능은 이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하고 채팅을 통해서 뭐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협업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사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메뉴바 아래쪽에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데이트 부분을 클릭하시면 미드저니가 최신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 페이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모드는 뭐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해서 화면이 어둡고 밝아지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아시면 이제 미드저니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으세요. GPT와 미드저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나 걱정도 조금 됩니다. 그렇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
도안도 만드시고 이미지 만들고 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